거품인 걸 알고 사면 진짜 하락장이 오더라도 쉽게 던지지 않습니다. 20%에서 30% 정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하락할 거라고 예상했어, 그냥 버티면 돼 라는 마음으로 하락장을 차분하게 버틸 수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초이스 헬퍼이자 부동산 어드바이저 시크릿 브라더입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제는 하락론자들도 거의 상승으로 등을 돌린 모습들이 보이는데, 정말 어쩜 그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는지 정말 신기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하락 혹은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아마 오늘 주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겁니다. 돌이켜보면 22년 하반기는 참 좋은 기회였죠. 근데 그때 용기 있게 매수한 사람이 사실 몇이나 될까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떠들지만 저조차 올겨울을 놓쳤어요. 23년에 제가 여러 포스팅이나 영상을 통해서 22년 말이 가장 좋은 기회이긴 했지만 아직 늦지 않았고 지금 매수해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조언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게 제가 23년이었으니까 벌써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2년 동안 정말 많은 상승이 있었죠. 지수로는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정말 단지별로 보면 큰 금액들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20억이었던 리센츠가 35억이 됐고 15억 6천까지 떨어졌던 마레프가 25억이 됐죠. 2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15억, 10억, 5억 이렇게 올라간 단지들이 정말 많은 겁니다. 물론 서울 전체가 이렇게 오른 건 아니고 인기 단지들이 유독 많이 오른 감은 있지만 이보다 더 상급지의 가격이 50억 이상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 가격이 한편으로는 당연한 결과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저 또한 여러 포스팅이나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가격이 떨어질 요인이 적고 시중에서 계속 돈은 풀리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피도 4천이 넘는 시대가 됐으니까 부동산 떨어질 확률이 좀 낮다라고 봅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한 구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문득 그 이유가 뭔지를 발견했어요. 혹시 벤자민 그레이엄을 아십니까? 정말 유명한 투자자죠. 버핏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가격의 고평가다. 벤자민 그레이엄의 정말 명언이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비싼 가격에 사면 그것이 가장 큰 리스크라는 이 철학은 버핏이나 찰리 먼거의 투자 철학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투자 격언으로 삼고 있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위험이 없고 떨어질 이유가 보이지 않더라도 가격이 비싸다면 그것 자체가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과거를 돌이켜보면 닷컴 버블, 아니면 일본의 부동산 주식 버블, 그 다음에 21년 한국의 부동산 가격 하락도 모두 가격의 고평가에서 기인했습니다. 물론 어떤 하락이든 그럴듯한 이유들이 뒤에 붙죠. 예를 들면 21년 한국 부동산의 하락은 당연히 급격한 금리 인상 같은 이유가 붙었긴 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가격의 고평가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가격의 고평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저의 답을 먼저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상급지의 가격이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첫 번째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이 사람들의 심리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거든요. 버블의 시기에는 언제나 사람들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팽배해 있는 시기이기도 했죠. 저는 지금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서울 불패를 외치고 있고 양극화랑 M2 유동성 증가 그리고 공급 부족 이런 요소들이 서울 부동산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예전보다 빨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급하게 서울이라는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미래의 수요까지 막 지금 땡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죠? 정부는 더 이상 그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성벽을 더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더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락이 시작되기 전인 07년도, 21년도에도
여러분들은 똑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대중들은 똑같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때도 하락할 이유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상승론자들은 계속해서 상승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였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다음에 21년도에 금리 7배 인상, 이런 이슈가 터지면서 가격이 빠졌던 거죠. 원래 리스크란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처맞는 겁니다. 알고 대비하면 그건 리스크가 아닌 거죠.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서울 부동산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이미 굳건히 형성되어 있고 미래의 수요까지 충분히 끌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전히 사람들은 서울 부동산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맹신하고 있고 서울 집을 산 사람과 사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하면서 못한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고 있습니다. 고평가의 첫 번째 기준인 사람들의 믿음 영역은 확실하게 통과를 한 모습인 거죠. 저는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있는 현재 상황이 고평가의 첫 번째 증거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서울 상급지 시장의 고평가를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전세가율입니다. 통계 기간마다 차이가 있지만 저는 리치고 통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평균 전세가율은 52.3%거든요. 그런데 과거 거품 구간이었을 때를 한번 보면 07년에서 08년에는 37.3까지 떨어졌었고 지난 하락장인 22년을 봤을 때는 47.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의 전세가율이 얼마냐? 44.9입니다. 그러니까 22년과 07년 그 중간 정도에 있는 거죠. 물론 향후 입주 물량이 적기 때문에 전세가가 오를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이 전세가율은 더 높아질 확률도 있습니다. 물론 가정은 매매가가 더 오르지 않고 현재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가정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현재 전세가율 자체가 버블 수준으로 낮다는 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서울 주요 단지의 전세가율을 보면 더 심각한데요. 재건축 단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30% 밑으로 떨어진 단지들도 보이고 상급지 주요 단지들은 거의 전세가율이 30%에서 40%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30 몇 프로 정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평균 전세가율이 50%가 넘는 단지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세가율은 30%대에 머물러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세가율이 낮다는 건 그만큼 매매가에 거품이 껴있다라는 거죠. 이 전세가율은 전세가 나누기 매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세가율이 낮다라는 건 그만큼 투자 가치가 미리 선반영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1년 버블의 정점일 때는 리센치의 전세가율이 45%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센치의 전세가율 얼마인 줄 아세요? 35%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버블 정점일 때보다 지금 훨씬 낮은 겁니다. 반프레미엄 퍼스티지 어떨까요? 22년에 43% 수준이었는데 현재 전세가율 33% 수준입니다. 물론 이 수치는 급지가 내려갈수록 조금씩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서 전농답 시민 뉴타운으로 가면 대장인 크래시티 같은 경우에 21년에 40% 수준이었는데 현재 42% 정도 수준으로 좀 양호한 수준이고 DMC 파크뷰 자이 여기는 21년에 49% 수준이었는데 현재도 49%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승급지만 거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중하급지는 거품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저는 중하급지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의 단지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상단으로 갈수록 이 거품이 엄청 심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거품이 껴있다고 반드시 하락하는 건 아닙니다. 이 거품이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거품이 조금씩 거칠지 이런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경우겠죠. 아니면 이 상태가 유지되면서 터지지 않고 버틸지 이것도 아니면 거품이 더 커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건 버핏이나 찰리 먼거의 할아버지가 와도 모를 일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런 의문이 드시겠죠? 아니 그래서 너는 지금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더 오른다는 거야 떨어진다는 거야 빨리 답을 얘기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머리는 상급지가 거품이라는 걸 알겠는데 마음은 뭔가 더 갈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지금 사면 비싼 가격에 산다는 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어차피 10년 뒤를 보면 지금보다 어차피 더 비싸질 거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저도 어찌 보면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사실 투자는 머리보다 야수의 심장이 이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지금 고평가된 상급지를 사지 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정도 거품이 껴있는 구간임을 인지하고 매수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매수하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거품인 걸 알고 사면 진짜 하락장이 오더라도 쉽게 던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에서 30% 정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나 10년 이상 보고 산 거니까 안 팔아도 돼. 그리고 이 정도 하락할 거라고 예상했어. 그냥 버티면 돼. 라는 마음으로 하락장을 차분하게 버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더 오른다라는 기대만 가지고 매수를 했다면, 혹은 내가 정말 무리해서 브릿지 쓰고 사금융 쓰고 이래가지고 정말 무리하게 대출을 했다면 버티기가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좋은 거를 사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타이밍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하락장을 견디지 않은 분들은 그걸 몰라요. 그 당사자가 돼보면 20% 30% 떨어지는데 그걸 버틸 사람이 사실 많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30억을 주고 샀는데 내 집값이 지금 호가가 25억 됐어요. 그럼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진짜 미쳐버리는 겁니다. 저는 제 자산의 90% 이상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왠지 마음 한편에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 투자자로서의 촉인지 아니면 쓸데없는 걱정인지는 나중에 결과가 나와보면 알겠지만, 지금은 싸지도 않고 사기에 좋은 타이밍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가장 큰 리스크는 뭐라고요? 가격의 고평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상급지의 부동산은 가격의 고평가 구간임이 분명합니다. 과연 이 경험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통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이걸 뚫고 올라갈까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내리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물론 정확한 답은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을 맞출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가 날 겁니다. 오늘의 영상도 여러분들의 좋은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크릿 큐레이팅이나 아니면 강의 관련 정보는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